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1번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은 그 자료의 평균이다 라고 했죠. 중앙에 위치한 값은 중앙값이죠. 두 번째,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은 중앙값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은 최빈값이 되겠죠. 3번은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은 삼포도라고 했는데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은 대표값이죠. 4번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평균은 별량의 총합이 아니고 별량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2번은 다음 자료의 중앙값은 이라고 했는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크기 순으로 다시 나열해 봅니다. 1, 2, 3, 4, 5가 없죠. 6, 7, 8, 11, 13 이렇게 나열해 놓고 중앙값을 보니까 중앙값은 6이 되겠죠. 3번은 다음 네 자료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 A를 보면 6, 7, 8, 9, 9, 11, 13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자료 A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모두 9다. 그러면 먼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중앙값이 되겠죠. 중앙값은 자료가 둘, 넷, 여섯, 7개이므로 가운데 있는 9가 중앙값이 되겠죠. 그리고 최빈값은 9가 2개이므로 최빈값도 9가 맞죠. 다음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자료의 합을 구해보면 6, 7, 13, 8을 더하면 21, 9하고 30, 39, 40, 50, 63이죠. 63을 7개의 자료니까 7로 나누면 9가 되죠. 따라서 평균값도 9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이 되겠죠. 2번 자료 B의 중앙값은 8이라고 했는데 B의 중앙값을 보면 자료의 개수가 2, 4, 6, 8개죠. 그러면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2분의 7 더하기 9가 되어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은 것이 되죠. 3번 자료 C의 최빈값은 7이라고 했는데 최빈값은 7이 맞죠. 7이 3개니까. 4번은 자료 B와 C의 평균이 같다고 했는데 B와 C의 평균을 구해보면 B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료 B의 총합은 2, 5, 7, 3, 7, 21, 9를 더하면 30, 40, 51, 63이죠. 자료의 개수는 2, 4, 6, 8, 8분의 63. 따라서 7로 나누면 7, 8이 56, 또 7이 나오니까 8, 8, 64. 다음 62에 8로 나누면 7, 8이 56, 4가 남으니까 5, 8, 40. 7.875가 되겠죠. 자료 C의 평균을 구해보면 자료 C의 총합은 5, 6, 6, 12, 17, 17에 21을 더하면 38, 38에 16을 더하면 54, 63이죠. 자료의 개수는 2, 4, 6, 8, 9. 따라서 C의 평균은 7이 되죠. 그래서 B와 C의 평균은 다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자료 D의 평균도 보면 자료 D의 평균은 자료의 합이 1, 2, 7, 10, 18, 29, 18, 36, 46, 53, 83, 2, 4, 6, 8. 자료의 평균이 10이 넘죠.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은 다음은 10일 동안 경민이의 하루 수면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A, B, C 시간이라고 할 때 A, B, C의 대수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죠. 먼저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중앙값을 찾아보면 6이 2개, 7이 3개, 8이 3개, 4개죠. 다음 9가 하나. 자료의 개수가 10개이므로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7 더하기 8이 되어서 7.5가 되겠죠. 그래서 B는 7.5.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전체 자료의 개수가 10개니까 10분의 8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7 계산을 하면은 10분의 7, 8, 7, 8, 15, 15, 30, 2, 8, 16, 46, 2, 6, 12, 58, 65, 74죠. 10분의 74니까 7.4가 되겠죠. 최빈값은 8이니까 A, B, C 순서대로 크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의 분산은 이라고 했죠. 자,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자료의 개수가 5개니까 5분의 7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8을 해서 자료의 총합을 개수로 나누면 10, 15, 15, 30이 되겠죠. 5분의 30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이므로 5분의 7에서 6을 빼니까 1의 제곱, 6에서 6을 빼니까 0, 마이너스 1의 제곱,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 8에서 6을 빼니까 2가 되어서 정리를 하면은 5분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10이죠. 따라서 분산은 2가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A, B, C, D 네 반 학생의 수학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수학점수가 가장 고른 반은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반이 되겠죠. 따라서 D가 되겠습니다. 7번은 다음은 농구 선수 A, B, C, D, E 5명의 자유투 점수에 대한 편차를 조사한 것이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수와 편차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보기를 보면 기억은 선수 D의 점수는 평균 점수와 같다. 편차가 제로니까 평균과 같죠. 니은은 선수 A와 선수 B의 점수 차는 1점이라고 했는데 A는 평균보다 2점이 높고 B는 1점이 낮으므로 점수 차는 3점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표준 편차를 알기 위해서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구해보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이므로 자료의 개수가 5개, 편차의 제곱을 합을 하면 5분의 4, 1, 4, 1이니까 10이죠. 따라서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2점이 맞죠. 점수가 가장 낮은 선수는 C이다. C가 평균보다는 2점이 낮으니까 가장 낮은 선수가 맞죠. 그래서 기역, D것, 리얼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은 다음 중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강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다음 중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학습 시간과 성적.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통학 거리와 통학 시간.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양의 상관관계이고 키와 발의 크기. 대체적으로 키가 큰 사람의 발이 크므로 양의 상관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가족수와 전기 사용량은 비례하겠죠. 즉 가족수가 많으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므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5번은 물건의 가격과 소비량.
가격이 비싸면 아무래도 소비량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아래 그림은 두 가게 AB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조사하여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가게 A의 그림과 B의 그림을 보면 A는 B보다는 상관관계가 더 강하죠. 따라서 보기 1번을 보면 여름철 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있죠.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아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죠. 3번 여름철 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4번은 가게 A보다 가게 B의 아이스크림이 더 잘 팔린다. 더 잘 팔리는 아이스크림은 A가 되겠죠. 왜냐하면 더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5번은 가게 A가 가게 B보다 여름철 평균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사이에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5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다음 그림은 수진이네 반 학생 10명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에 대한 산점도이다. 수학 점수가 과학 점수보다 높은 학생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같은 점을 이으면 이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의 아래쪽은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 위쪽은 과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학 점수가 과학 점수보다 높은 학생 수는 이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12번은 다음은 어느 학교 학생 20명의 미술 수행 평가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의 중앙값과 최빈값을 각각 x점, y점이라고 할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중앙값을 보면 전체 학생 수는 1, 2, 5, 7, 5를 더하게 되면 1, 2, 7, 10, 5, 2개 10, 20명이 되겠죠. 따라서 짝수 게임으로 가운데 있는 10번째와 11번째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5를 모두 더하면 8이 되므로 10번째와 11번째 모두 점수가 9가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9를 2로 나눈 9가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 y는 가장 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9점이죠. 9점이 7명이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는 모두 9가 되어서 9 플러스 9는 18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다음은 학생 5명의 줄넘기 기록에 대한 편차를 구하여 제곱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분산을 구해보면 편차의 제곱이 주어져 있으므로 학생 5명이니까 5분의 편차의 제곱은 9 더하기 16, 25, 9 더하기 1을 하면 5분의 9, 16은 25, 25 더하면 50, 60이 되겠죠. 따라서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루트 12가 되어서 4, 3, 12, 2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표준 편차는 2 루트 3회가 되겠습니다. 14번은 다음은 어느 제품 구매자 5명이 제품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의 편차를 구한 것이다. 이 자료의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주어진 자료를 보면 편차의 합은 0이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x 더하기 30 더하기 10을 하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4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 평균이므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계산하면은 5분의 400, 500, 600, 900, 1500, 1600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53, 15, 52, 10, 320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 XYZ의 평균이 11, 중앙값이 12, 분산이 14일 때 세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우선 크기가 XYZ 순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12니까 Y가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평균이 11이므로 3분의 X 플러스 12 플러스 Z를 하면 11이 되니까 33에서 12를 빼면 21이 되겠죠. 여기서 Z는 21에서 X를 뺀 것과 같으므로 분산이 14라는 것에서부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14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X 마이너스 평균 11의 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11의 제곱, 다음 Z 대신 21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11을 해서 제곱을 하면 분산인 14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2X 11의 제곱은 121이죠. 21에서 11을 빼면 10이니까 10 마이너스 X제곱과 같고 10 마이너스 X제곱은 100 마이너스 20X X제곱. 3은 오른쪽 항으로 14에 가서 곱하면 3, 4, 12, 42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면 2X제곱 22 더하기 20 마이너스 42X 121, 1, 100, 222에서 42를 빼면 180이 되죠. 2로 나누고 다시 정리하면 X제곱 21X 9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90은 15 곱하기 6이므로 두 개 더하면 21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15와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15 또는 X는 6이 되죠. 그런데 X는 12보다 작으므로 조건에서 X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6, Y는 12, Z는 21에서 6을 빼니까 15가 되겠죠. X는 6, Y는 12, Z는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교과서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수학 공부는 한 번만 보지 말고 직접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음에 다시 풀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한 권의 교과서와 또는 참고서를 완전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